안녕하십니까?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을 추구하는 연금개혁 청년행동의 손영광 공동대표입니다. 연금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미래 세대가 부당하게 짊어지게 될 막대한 빚을 줄이자는 것에 있는데, 현재 국회는 오히려 미래 세대의 빚을 늘리는 연금개혁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한 후에 하루빨리 입법을 밀어붙이려는 계획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소득 대체율 5%포인트 인상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부채가 현재 가치로 1,544조 원 가량 추가로 증가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부채는 연금 고갈 후의 세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즉 현재 20대 이하의 청년들과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그들이 낳을 자녀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부채입니다. 미성년자가 약 1,000만 명이므로 1인당 1.5억 원 가량의 빚을 추가로 더 안게 되는 셈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개인의 일상을 제쳐두고 어렵사리 이 자리에 선 것은, 첫째는 미래 세대에 더 큰 폭탄을 떠넘기려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함이고, 둘째는 국회의 입법 폭주를 막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린 범인이 누구였는지를 역사의 기록으로 명명백백하게 남기기 위함입니다. 오늘 연금개혁 청년행동은 4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절대 반대한다. 둘째, 국민연금 부채를 세금 투입으로 메꾸려는 지급보장 명분화를 절대 반대한다. 셋째, 국민들이 소득 대체율 인상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얻었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사기 날조였으며, 실상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넷째, 소득 대체율 인상 강행 시 특정 국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국민연금법에 대하여 역사상 최다 청구인이 참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금개혁 청년행동의 대학생위원장 권예영입니다.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회초년생이자 대학생인 청년입니다. 국민연금의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4대 보험만으로 월급의 50%를 내야 하는 미래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도 걱정이지만 미래의 자녀가 감당해야 할 더 큰 부채가 더 걱정입니다. 과연 한국 사회는 저출산을 방치하거나 사실은 부추기고 있구나 확신마저 들 지경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로 내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받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매일 885억 원, 매년 3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당장 연금 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모아놓은 돈에 비해 주기로 약속된 연금 총액이 1,800조 원이나 부족합니다. 즉 미적립 부채가 현재 가치로 1,800조 원에 달합니다. 미적립 부채 1,800조 원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350조 원의 5배와 비슷하고,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의 합 2,000조 원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을 다 팔아치워야 겨우 갚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빚인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정도로 심각하게 미래 세대에 체계적으로 빚을 떠넘기는 구조로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다들 보험료를 내기만 했지 약속된 연금을 받아간 사람은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보장된 연금이 본격적으로 인출되기 시작하면 기금은 급속도로 고갈됩니다. 고갈 시기는 약 30년 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이하는 연금을 받기도 전에 연금이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연금이 고갈되는 순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 국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하루아침에 월급의 28%로 폭증합니다. 그리고 점차 증가해 월급의 35%에서 43%까지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낸 것에 비해 지나치게 퍼주는 바람에 생긴 천문학적인 부채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미래 세대는 건강보험까지 합쳐 4대 보험만으로 월급의 50%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주 5일 중 주 3일은 4대 보험과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게 되는 셈이니 소위 말하는 연금 사회주의가 이미 눈앞에 도래했습니다. 이 그림은 연금 고가로 보험료 폭증으로 인한 세대별 평균 생애 보험료입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대에 태어난 친구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부채를 갚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월급의 30% 이상을 내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와 같이 연금 보험료가 9%인 경우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소득 대체율은 그 2배 수준인 18%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도입 초창기 70%라는 굉장히 높은 소득 대체율을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친 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 대체율을 그나마 40%까지 낮췄습니다. 국민연금 1차 개혁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일원했습니다. 지나친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60%로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2차 개혁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일원했습니다. 여전히 너무 높았던 소득 대체율 60%를 즉각 50%로 낮췄고 2008년부터 매년 소득 대체율을 0.5%포인트 하향해 2028년에 소득 대체율이 40%로 낮아지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인해 적자는 매년 수십조 원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방해를 무릅쓰고 힘겹게 이뤄냈던 연금 개혁을 부정하며 소득 대체율을 다시 5% 인상하겠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 따르면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1%포인트 인상할 때마다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누적 적자는 300조 원 이상 늘어납니다. 이미 1,800조 원의 미적립 부채가 존재하고 부채가 매년 수십조 원씩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거대 야당은 소득 대체율을 5%포인트, 10%포인트 늘리자는 포퓰리즘 입법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받던 김대중의 민주당이 맞습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의 민주당이 맞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그리고 그들이 만든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등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유사 전문가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지 국회의원과 지지자 모두 당의 상태를 돌아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소득 보장을 주장하며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는 것은 인류가 지켜온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을 저버리는 폐악질이고 국민들을 자녀를 착취하는 폐륜 공범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자신이 만든 연금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 미래 세대로부터 착취하고 있는 금액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부채에는 아랑곳 않고 소득 대체율을 올려 더 퍼주자는 연금 개혁을 멈춰 주십시오.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금 누가 정말 나라를 망치는 자들인지 청년들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에 있는 연금개혁 청년행동 연구원 민동환입니다. 연금개혁은 모든 세대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금 문제를 진지하게 공부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막대한 부채는 아랑곳 않고 대책 없이 더 퍼주자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자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작년 11월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채가 1,800조 원을 넘어가는 마당인데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보다 지속 가능성이 더 큰 원칙입니다. 최소한 제도가 지속돼야 연금도 줄 수 있는 것인데 재정이 파탄 상태인 제도를 두고 어떻게 더 퍼주자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낱 대학원생에 불과한 저도 무한정 대출을 받아서 흥청망청 쓰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수입에 걸맞는 지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고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나라의 재정에는 무관심한 것입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부채를 국고 토입으로 해결하려며 연금 지급을 정부가 보장하도록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장으로 운영해도 어차피 세금으로 메우면 된다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및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국민연금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GDP의 1.5%의 국고를 투입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GDP 1.5%가 장난입니까? 1.5%라니까 작게 느껴지지만 3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매년 30조 원 세금을 어디서 더 걷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주부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다 차별하고 그나마 상황이 나은 국민연금 수급자들만을 위해 매년 30조 원을 쓰자는 것은 국민차별의 끝판왕입니다. 국민연금에 매년 수십조 원씩 퍼붓자는 것은 차별의 끝판왕입니다. 만약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뿌리는 기본소득의 축소판이 악하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수억 원씩 뿌리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1000배, 10,000배 더 악합니다.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무책임한 행포가 지속되니 청년들은 이제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청년행동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결과에 따르면 이 30대 청년들의 약 40%는 연금개혁은 모르겠고 차라리 연금 폐지를 원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포퓰리즘 정치에 빠져 제대로 된 개혁은 하지도 않고 있는 국회 꼴을 보면 연금 폐지론을 주장하는 청년들이야말로 가장 현명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는 부디 포퓰리즘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진짜 개혁을 해주시길래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국민, 특히 청년으로부터의 정치인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금개혁 청년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손영광입니다. 저는 비록 사회복지와 무관한 공대 교수지만 대학생들과 매일 마주하고 소통하는 교수로서 학생들의 면전에서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는 소득보장론 교수들의 폐악질을 참고 있을 수 없어 청년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그리고 그들이 만든 단체인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에 소속된 교수들은 지속 가능성은 신경 쓰지 않고 더 포주자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다 보니 어느새 그들의 주장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담론을 이끄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초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 500명이 대책 없이 연금액을 늘리자는데 과반수가 동의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2030 세대조차 연금액을 늘리자는 데 투표했다는 것은 더더욱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들을 낱낱이 파헤쳐보고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에게 제공한 기본 공부 자료인 108페이지나 되는 분량인 수기 자료집에는 부채 혹은 빚이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민연금의 부채 정보, 재정 상태, 우리가 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가, 이 내용은 감쪽같이 숨기고 연금을 더 퍼주는 것이 옳다고 국민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연금개혁 청년행동에서 의뢰해서 새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저희는 2055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사실과 현재 이미 1,800조 원의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에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와 같이 국민들의 대다수는 연금을 더 퍼주자는 소득 보장이 아닌 재정 안정 그리고 연금 폐지를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 소득 보장 더 나눠주자고 찬성하는 국민들은 전 연령대에서 겨우 10%대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한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연금 폐지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재정 안정 중의 하나라는 것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국민은 재정 안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빚이 이미 1,800조 원인데 빚을 더 늘리자는 소득보장론 교수들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그래프처럼 2030 세대 안에서는 재정 안정 중에서도 차라리 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비율이 다른 세대와 달리 40%나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와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소득보장 교수들은 한결같이 민주노총, 참여연대 그리고 관련 단체들의 연합체로 구성된 연금행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념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사회주의가 좋다 하더라도 자녀 돈을 수억 원씩 갈취하는 행태는 정상적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폐륜 행위입니다. 연금에 대해서만큼은 이념을 접어두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가짜 전문가들에게 속아 역사에 남을 밀어날 선택을 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에 대한 고민 없이 연금 개혁을 강행한다면 특히 젊은 청년들과 미래 세대 사이에서 국가를 망치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입법 독재 때문에 부득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소득보장 교수들의 입김과 사기 날조였던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을 강행한다면 특정 국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국민연금법에 대하여 역사상 최다 청군이 참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제발 포퓰리즘 입법 독재를 멈추고 양심적으로 미래 세대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대 전임연구원 최창희입니다. 저는 미국 대학원에서 보험 계리학을 공부하였고 작년까지 모 연구기관에서 11년 동안 보험을 연구하였습니다. 대중매체에서 연금이 소진되는 이유가 인구 고령화 때문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말입니다. 만일 고령화가 국민연금 고갈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면 똑같이 고령화 영향을 받는 민간보험회사 연금도 고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구가 고령화되지 않고 평균 연령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 수지를 고려하지 않은 낮은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지금 상태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기금 고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문제는 보험 수지를 고려하지 않은 낮은 연금 보험료율, 방만한 경영, 문제를 인식하고도 개선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치에 있습니다. 얼마 전 추산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균형 수지 보험료율은 19.7%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험료율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기금 소진은 언제나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국민연금이 언젠가 고갈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국민연금이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고갈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인식하였다는 것을 1999년 진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9년 이전 국민연금법에는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적절해야 한다라고 되었던 조항이 1999년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된다로 조정되어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가 26년 전에 이미 심각한 적자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후 2007년 노무현 정부의 2차 개혁 이후 세 번의 대통령을 거치는 중 어떤 정치인도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았고 그동안 국민연금에는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비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인구 고령화를 핑계로 국민연금 고갈이 불가피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변명입니다. 그러면 왜 국회와 정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을까요? 이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을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퍼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건드리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3%로 올리는데 합의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여야가 거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인들이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율 인상에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만한 타협을 보았다는 것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자신이 정권을 잡았을 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종합해보면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는 수지균형을 만족하지 못하도록 잘못 설계되었다.
2. 지지율 하락을 걱정하는 정치인들은 국민연금의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개혁하지 않았다. 3. 국민연금의 취지인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은 이와 같이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단순히 인구가 고령화되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국민연금의 문제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정치인들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마치 국민연금의 문제인 것처럼 포장하여 국민연금의 부채를 후세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후세가 기성세대의 잘못을 떠안아야 합니까? 민법은 잠시만요. 민법은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등을 통하여 자식이 부모의 부채를 물려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치인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민연금 부채를 후대에 강제로 떠넘긴다면 이는 가늠하기 어려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일자리 소멸 및 과도한 부동산 가격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연금 계약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채무를 전가하는 제도 개혁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지되어야 합니다.